게다가 어스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조던필 감독의 신작 놉을 보고 왔습니다. 전작들도 그랬지만 신작 놉 또한 개봉 전까지 어떤 영화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스토리에 관해서도 대략적인 시놉시스 이외에 일절 알려진 게 없고 감독이나 배우들도 영화에 대한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는 신기한 영화였죠.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이래서 모두들 조용히 있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조던필 감독의 영화가 항상 그랬잖아요. 평화로운 일상을 깔아주고 점점 분위기를 고조하다가 상상치도 못한 전개로 냅다 달리는, 이번 영화도 그런 면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확장됐다랄까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조차 스포일러가 될 정도로 한마디가 위험한 것 같아 조심스러운 영화. 제가 스포일러를 배제하고 리뷰를 쓰는 편이라 오늘 리뷰 정말 큰일 났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방식으로 리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론은 스포일러 걱정 없이 안심하고 봐도 괜찮은 리뷰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선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 겟아웃이나 어스만큼 무섭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만큼 무섭지 않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귀신이 나오는 영화를 거의 못 볼 정도로 극심한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그런 영화 보면 수능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던필 감독의 영화만큼은 재밌게 잘 봐요. 사실 겟아웃과 어스도 분위기로 압도하는 영화였지 점프스퀘어나 잔혹한 장면은 덜했던 영화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정통 호러라기보다는 미스터리나 스릴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런 전작들에 비해 이번 시작 놉이 덜 무서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다, 퇴보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작들보다 압도되었던 부분도 많고요. 연출의 측면에서도 감탄했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요. 이번 영화는 전작들과 아예 장르가 다릅니다. 기존의 특기였던 창의성과 서스펜스는 기본으로 깔아두고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영화에 녹아듭니다. 확연히 달라진 스케일, 끝내주는 음악, 조던필 감독의 특유의 유머까지 더해주면 놉이 된다랄까요? 이번 영화는 전작들보다도 훨씬 엔터테이닝 무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기기에 좋은 영화라는 뜻이겠죠? 생각보다 많이 웃기고요. 후반부에 다다르면 커다란 스케일에 두근두근대기도 합니다. 혹시 공포의 수위 때문에 극장 관람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공포영화 입문용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물론 쫄리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나 조스 같은 영화 무리 없이 보신다면 충분히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생각보다 무서운 영화들이잖아. 자, 두 번째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겟아웃이나 어스만큼 사회적 문제나 은유를 담고 있는 영화인가요?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이건 뭐 감독의 특성답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작들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깊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라 이건 사람에 따라서는 더 무거울지도. 겟아웃에선 미국의 흑인 문제에 대해, 어스에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재기발랄한 풍자와 곳곳에 숨어있는 상징들로 관객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게 조던필 감독의 영화의 매력이죠. 전작들이 표면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양립하지 않고 끈끈하게 묶어둔, 어쩌면 메시지 자체가 영화가 되는 작품이었다면 이번 놉의 경우는 그 방식이 좀 달랐어요. 감독이 심어놓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영화는 하나의 재미있는 서스펜스 영화가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볼거리가 많아지고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내내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재밌는 장면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더욱이 캐릭터들의 서사가 더해져 한편의 가족에 관한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로 뭉클하기도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아까운 영화입니다. 영화는 유색인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미디어의 양면성, 더 나아가 촬영이라는 행위에 대한 가해와 피해를 적나라한 은유로 묘사합니다. 영화에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열되는데 그 이야기들의 유기성과 메시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본다면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 없이 보면 기본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 생각을 하고 본다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 영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이런 영화야말로 다 보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토론하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도 많을 뿐더러 내가 못 본 무언가를 누군가 봤거나 내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공유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난 안 될 거야. 친구가 없지 않아. 마지막으로 조던필 감독에 대해 조금만 더 떠들어보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고 감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겟아웃이나 어스를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이 감독의 차기작도 재미있으려나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식스센스나 최근작으로는 올드가 있고요. 이 감독이야말로 창의력 하나로 밀어붙이는 이야기꾼인데 괜찮은 작품 하나 나오면 그 이후 몇 작품은 정말 별로예요. 이제 이 감독에겐 기대를 버려야겠다 하면 또 괜찮은 거 하나 내주고, 거의 영화 감독계 연출 밀당꾼 아니야? 이렇듯 영화라는 게 연출자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특히 장르 영화에 있어선 기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던필 감독은 세 번째 영화도 아주 괜찮은 영화를 만들어버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세 작품 모두 괜찮아서 누가 어떤 게 인생작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상상력과 창의력이 좋은 감독. 우리가 초딩 때 막연히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들 있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둥둥 떠서 어디로 가면 어쩌지?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외계인이라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냅다 착안해서 진한 메시지까지 버무리는 능력. 근데 어렸을 때 저런 상상 안 해봤어요? 거기다 이번 영화의 경우 이전작들과 비슷한 영화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다른 느낌의 영화로 탈선해버리다니, 논리가 떨어질 법도 한 이야기인데 창의력으로 설득해버리는, 매번 성장하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화의 경우 IMAX 카메라를 이용해 1.43:1 비율의 화면을 무려 50분이나 담아냈는데 나 진짜 용산에서 침 질질 흘리고 황홀경이었어. 테크닉적으로도 마음에 쏙 드는 감독, 그리고 영화였습니다. 혹시나 용산 IMAX에서 관람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를 이런 스케일로 보는 것도 정말 진기한 체험이거든요. 진짜 세상 이런 체험 못한다니까? 오늘 리뷰는
참 묘하게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3일 냅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없고, 또 괜한 말이 혹여 스포일러가 될까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웬만히 공포영화 아니 스릴러 영화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스케일이 제법 커요. 티켓 값은 분명히 할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혼자가 아닌 둘 이상 영화를 함께 보신다면 저녁에 재미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거기 저도 좀 불러주세요. 010. 이번 리뷰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신명나는 아무 말 대잔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